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간명 실전 비결. 오늘 공부하실 주제는 압정을 하면 장애가 생기는 부분. 이것은 꼭 자기 부인과의 합정 또는 애인과의 합정 여러 가지 그 합정을 말할 수 있겠는데, 묘하게도 합정을 하면은 더욱더 행복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뭔가 생활에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합정을 하면 기분이 안 좋고 찌뿌듯하고 묘하게 불안 심리가 생기며 근심 걱정이 생기는 일이 있는 그러한 남녀 이성관계의 사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은 내용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큰 울타리에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먼저 글을 조금 읽어가면서 명식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시자고요. 합정을 하면 장애가 생기는데 그 원인, 그러한 사주의 형태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은 서로 간에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인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대체로 칠살이 태양한 사주의 무식상,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양일간보다도 음일간이 더욱더 큰 작용으로 나타나는데, 무식상으로 제살하지 못하고 또 양일간보다는 음일간이 더 해됨이 더 많은데, 신체가 허약하거나 병약하기 쉽고 부관계 합정을 하면 또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자칫 남자를 만나거나 또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정말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에서 자기 운기를 깎아 먹어버린다. 그래서 합정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으며 몸이 아픈 경우가 많고 장애가 발생하고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 이런 현상은 양일간보다 음일간이 더욱더 심하다. 가령 겨울이나 초봄의 을목일간이라면 신금이 투출하여 왕성하다면, 여기에서 신금이 투출했다면 을목의 신금은 칠살 태왕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칠살이 태왕한 경우,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간목일간보다 을목일간이 해됨이 더욱더 많다. 이 을목일간으로 칠살격이 된다면 이 을목만이 아닌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는 칠살격이 형성되면 식상 제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을목에 신금이 투출을 하면 병화가 있어서 상관 합사를 시켜야 되는데, 혹 정화가 있다면 이때는 더욱 사주를 잘못되게 만들 수 있다. 즉 이것은 을목의 정화는 식신이지만 식신이 나의 관살인 칠살을 파극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더욱더 많다. 그래서 을목에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다면 이때는 경금은 정관이고 정화는 식신이다. 그런데 이 정화와 경금은 사이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경금이 있었을 때는 병화보다도 정화가 더욱 좋다. 그런데 신금이 있었다면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식신제살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간목일간이라면 또 내용이 틀리게 된다. 경금이 투출했을 때는 정화가 있으면 이 정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경금이기 때문에 발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정화가 없고 병화가 있었다면 이것은 발복하는 것이 아니고 식신제살이 되는데 이 정화가 있는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간목에 신금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때는 정화가 투출하면 안 된다. 이 간목의 정화는 상관이고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지만 더 많이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신금이 있었을 때는 무조건 이 간목의 병화로
합사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간목이 됐건 을목이 됐건 이것은 일간 무엇이 됐건 구애치 말고 이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경금이 있었을 때는 정화가 있어야 되고 신금이 있었을 때는 병화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 병화나 정화 일간에서도 즉 병화 일간이라 했을 때는 임수가 있는 것도 가하지만은 계수가 있는 것은 정관이지만 불가하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반드시 이 병화 일간에 있을 것은 이 식상에서 무토, 식신이 있어서 임수를 제사하면 상당히 좋다. 또한 계수가 투출이 되어도 무토가 있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 임수가 있었을 때 무토가 있는 것은 가하지만 기토가 있으면 사주 배려버린다. 임수는 실살이고 기토는 상관인데 기토와 임수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탁수 관계에 의해서 사주를 배려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임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무토만 가하다. 기토가 있을 바에는 임수와 떨어져서 격하고 있어라. 차라리 기토는 없고 미토나 축토나 술토나 진토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 임수가 있었을 때 제사를 하는 방풍 제수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술토만 가하고 그 다음에 미토만 가하다. 오히려 진토 축토는 사주를 한습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임수는 없고 계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때는 무토가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기토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일간이 정화로 변했다면 여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된다. 계수가 있었을 때 이때 역시 기토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무토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 여기에서 이 정화가 임수를 만났을 때 이때는 무토를 만나게 되면 말하기는 상관경관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이야기다. 왜냐면은 임수가 무토를 좋아하지 기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간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특히 음일간에서는 살인상생이나 관인상생은 헛된 이야기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식신이나 상관 그 부분에서 마땅한 글자가 있어서 제사를 하는 합사라는 그런 용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되지 못하면은 이러한 상기와 같은 내용이 된다. 실살퇴항의 무식상으로 제사를 하지 못하는 음일간은 여기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칫 척추 불구가 되거나 다리 불구가 되는 경우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 을목과 기토가 피해가 다른 천간보다 정화와 신금일간 그리고 계수일간보다도 이 기토와 을목이 피해가 더 크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기토와 을목 자체는 목기를 성장시켜야 하는 임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천간과는 틀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을목과 기토는 곡각 평두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욱더 시련이 많다. 을사, 을축, 을유는 이 기토일간에서는 기사, 기축, 기유가 되는데 똑같은 곡각 평두살이다. 이 을목의 사화는 곡각 평두요. 축토도 곡각 평두요. 유금도 곡각 평두다. 이러한 부분으로 꼭 유금이 평두살이지만 곡각살은 아니다. 그러나 이때는 곡각 평두의 작용, 축토 역시 평두살이기는 하지만 곡각살은 아니다. 곡각살은 을사와 기사에 있는데 그것은 간지 곡각 평두죠. 그러나 이 축토는 곡각 평두는 아니다. 유금도 곡각 평두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축토와 유금이 만나는 을목과 기토에서는
서로 간에 곡각평두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을목과 기토는 한이 많고 눈물이 많다. 그 얘기는 이 을목과 기토는 만물을 키워서 성장시켜야 하는 그러한 임무이기 때문에 다른 일간들하고는 틀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을목을 선천의 어머니라고 기토를 후천의 어머니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명 또한 인수와 식상이 없는 신약사주로 일지재성이 죄다 신약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즉 인수와 식상이 없고 비겁만 홀로 있으면서 재성이 왕성하다면 재간다 신약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즉 인수와 식상이 없는 사주 이 부분을 그리고 신약한 사주 이것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혹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해도 반드시 인생을 패망시키는 여자가 인연이 되기 쉬우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무수하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처는 독하게 변하고 반드시 자신이 단명하고 패망하게 된다. 인수태양하면서 종격이 되지 못하고 일가는 홀로 있는 경우 게으른 사람이 많으며 관성을 이용하는 자가 많은데 관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수가 태양한 이러한 사주는 관살이 약해진다. 즉 갑을목 일간에서 인수가 태양하게 되면은 이 관살은 인수에 흡수당하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약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알고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해진다. 그런데 이것이 맞기도 하고 틀리다. 왜냐하면 토기 재성이 있어서 토생금으로 금기를 생할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글씨가 딱 그렇게 됐다고 보지는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인수 태양하면서 종격이 되지 못한 그리고 일간은 홀로 있을 때, 즉 다시 얘기해서 인수는 태양한데 특히 이 중에서 해악이 많은 것은 간목이 홀로 있거나 을목이 홀로 있었을 때, 특히 이 간목이 홀로 있었을 때보다 을목이 홀로 있었고 종격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가 더 흉한 일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많으며 관성을 이용하는 자가 많은데 관성을 이용한다는 것은 법질서를 무서워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특히 여명은 남편을 하인 추부하는 경우가 많다. 관살은 법질서 이것은 지금 이 내용은 인수가 태가하고 비겁도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관살은 극허약해지는데 이 재성이 있어서 토기를 생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 남편들이 거의 다 어떤 형태냐면 보면은 자기 부인은 약사 그리고 그 남편은 샤타 내리는 사람, 샤타맨이라 그러죠. 또는 미용실을 여자가 하고 남자가 그 가게 청소니, 뭐니 이거 하는 사람. 그리고 온종일 집안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용실 약국 이것을 들었지만 이런 일이 아주 많다. 여자는 무슨 화장품 가게를 하고 남편은 집에서 놀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업종들이 있겠죠. 따져보면은. 그런데 그 남편은 아주 무력해서 처덕에 의해서 세상을 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경우 이 여명은 남편을 하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남자를 써먹을 때는 밤에만 쓸모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관살은 법질서, 학교, 종교, 진리, 조상, 남편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보면 법질서, 학교, 종교, 진리, 조상, 남편에 해당하는데 인수가 태가하고 관살은 극허약이 됐을 때 관살을 무시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조상의 덕이 없다. 많은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재산이
왜냐하면 인수가 태양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종격이 되지 못한 사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상태면은 재성이 허약하거나 약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이 약하다. 아버지의 덕이 없다. 어머니는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덕이 없다. 그리고 인수만 강하기 때문에 게으른 특성이 나온다. 뭔가를 의지하는 특성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이 남편 종 부리듯 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형성이 되어버린다 그래요. 인수가 과다하다면 귀신이 되는데 관살은 재성을 설계하여 인수를 생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적군을 돕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관살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물건 취급을 한다. 그래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여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일에 죽어도 본전을 못 찾는다. 항상 무시당한다. 어떻게 어떤 사람을 보면 이 필자의 주위에 있는 어떠한 미용실 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참 남자가 어떻게 따지면 밥상까지 차려서 대령을 할 정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남자는 어떻게 묘하게도 직장 생활을 해도 어디 들어가도 얼마 못 있어서 그만두게 되고, 또는 그만두지 않으려고 해도 직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직장이 문을 닫거나 그래서 직장에 변동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이 자식들도 아빠를 그렇게 썩 좋게 바라보는 입장은 아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나이 먹은 사람이 컴퓨터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 참 그것도 보기가 싫다고 그래요. 뭐 필자가 이런 말을 해서 이걸 듣기 싫어하는 번님들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30, 40이 돼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 자기의 일을 보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나이 특히 40이 넘은 사람이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참 보기가 불쌍하다 생각이 들더라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봉급을 가져다 줘도 남편은 그래야 하는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그 여성분들이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칫 남편은 당연히 월급 탔으니까 나한테 갖다 줘야지 뭐하는 자기 주머니차 그것은 당장 쫓아내버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 여자들은. 그래서 그 남편이 가출을 하거나 비밀리에 바람을 피우거나 또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해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어찌됐건 이러한 사주들이 특히 일지효신이거나 일지비겁이 아니라면 무사할 수는 있다. 대체로 여명사주에서 인수와 비겁이 태왕하고 무관살 사주는 저돌적이거나 천방지축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인수, 태양, 비겁, 태양한 사주에서 무관살 사주라면 오히려 남편의 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돌적이거나 천방지축인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거나 콧대가 높은 척하던 사람도 관살 운이 오면 10중 8구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이 경우에 상대방의 인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하거나 상대하거나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수가 왕성하고 비겁이 왕성하면 거의 다 이러한 운의 즉흥적인 성격,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편이다. 그런데 이 평상시 운이 관운이 아니었다면 이것은 자신만만하고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 또한 많다 그래요. 단지 이러한 사람이 관운이 왔을 때는 묘하게도 그 전에는 남자의 무슨 학력은 어때? 뭐 가진 돈은 어때? 그 부모의 환경은 어때? 묻는 사람이었다면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잘생기고 뭔가 남자답고 호대 멀쩡하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행의 운기작용은 마음에서 비롯하여 신호애락을 받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밝고 환한 자는 행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슬픔, 비애, 근심, 걱정 등이 많다면 행운이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러지만 음악을 들어도 슬픈 음악만 골라서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은 행운이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해운이 비운이라면 더더욱 말보기 어렵다 그래요. 그렇지만 운도 안 좋고 그렇지만 항상 밝은 마음으로 긍정적 생활을 하고 음악을 들어도 군대 행진곡 같은 씩씩한 음악을 듣고 뭐 음악을 노래를 불러도 그냥 쿵짝 쿵짝 뭐 이런 식의 노래를 듣는다. 이런 사람은 상당히 좋다. 긍정적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비운이라도 큰 성공은 이루지 못한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벌써 여기에서 행운이 들어온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슬픔과 비애, 근심, 걱정, 울고 불고 짜고 뭐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갔어요? 당신은 뭐 어쩌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슬픔이 가득 찬 노래는 특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가수들 중에 슬픈 음악을 부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병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이 잘못돼서 일찍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꼭 하나를 보실 때에 화장이 진한 것은 괜찮으나 눈썹이 너무 진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눈썹을 진하게 칠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거짓말이 비밀이 많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눈썹은 색칠한 커튼을 방 안에다 치는 것과 같고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색칠한 커튼을 치게 되면 방 안은 어두워지고 은밀한 일을 만들게 되느니 마스카라 지난 여자는 대체로 비밀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여자들 중에 눈썹이 아주 진한 눈썹 숫자가 많은 그러니까 웃눈썹 그 아래 그 눈꺼풀에 그 눈썹이 진한 여자들이 있다. 너무 일반적인 상태 이것을 벗어나서 진한 사람은 경계를 해야 된다. 주위 사람들 중에 음식을 먹은 후 이 꺽꺽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성격적인 측면으로 보면 칼 같은 성격으로 완고한 사람이 많다. 남한테는 싫은 말,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 독불장군 유형의 음식만 먹었다면 꺽꺽대면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성격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을 고쳐야 된다. 이러한 소화불량은 뭐 일평생 약을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너그럽고 편한 성격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체로 완고한 성격들,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절대 듣지 않으려는 그런 독불장군의 유형들이 이런 소화불량에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보면 완고한 특징이 있다. 관살 태왕을 제압하는 식상이 없다면 남편 덕을 이것은 여명사주의 관살이 태양한데도 이것을 제압하는 식상이 없다면 남편 덕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남편은 성정이 강한 사람이기 쉬우며 터덕을 보려는 사람으로 놀고 먹는 무능력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경우 연애 시절은 그 사람 성정을 알기 쉽지 않은데 결혼하고 나면 묘하게 사람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인연법을 떠난 인간관계는 없다고 봐도 되는데 어찌되었건 이러한 설명들이 대운에서의 성격적인 변화에 차이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여명사주에서 관살 태양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남편은 그 일용직 노무자 수준의 좀 많이 그런 부족한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데 이 사람 상태의 관상을 필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보면은 눈에 흰 자위가 많으며 눈 주위가 푸르스만데 이런 사람은 좀 만나기를 두려워해야 된다. 하여간
전생 원수 인연을 만나고 이런 사주들은 힘들여 일하고 품삯을 못 받는, 줄 것 다 주고도 못 맞는 사주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여성이라면 평생 피해 의식이 있기 쉬우며 정신계 질병이 발생하고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그런데 성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 누구한테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남들하고도 그렇고 자기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물러섬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을 불러와서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 40대건 50대건 불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명식에 백호살이 없더라도 귀살이 되었다면 이것은 백호대살과 같은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요즘 시대는 교통사고, 혈광사로 통변하게 된다. 신약사주에 인수가 시신으로 관살 동주했다면 남편 덕이 좋다. 이것은 조달 남아 인연이고, 그리고 그 남편은 애처가로 상당히 길한 남편이다. 신약사주이고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에 임신으로 들어와서 인수와 관살이 같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 또는 경자나 신해나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일간을 돕고 인수를 돕고 자기 자신의 그것을 했다면 그 여자들도 반드시 사회활동을 하게 되고 남편의 품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임신으로 들어왔다면 신중경금이 남편이고 임수는 어머니가 되는데, 어머니와 남편이 동주를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외가의 덕이 좋고 남편 덕이 양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외가를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된다. 간목일간이라면 임수는 조부가 되고 신금은 증조부가 되어 임수, 증조부는 증조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조부이며 조상이 맑은 집안이 된다. 이때 임수가 어머니인지 조부인지 정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간목일간이었을 때 임신으로 왔다면 이 임신이 년주인가 월주인가 시주인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나의 어머니가 여기서는 어머니의 친가다. 그래서 외갓집이 해당이 되는데 외갓집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하고, 이 임수가 나의 조부가 되는데 나의 조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모님이 되겠죠. 증조모님이 여기에서는 한 주로 와서 생하기 때문에 아주 상태가 좋은 상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주, 월주, 시주 어디에 있는가 금요, 화실을 택해서 살펴라. 오늘 공부가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